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미국장, 내마녀의 날,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바꿀 수도 있는 배터리데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데이는 저번 시간에 언급은 드렸지만 이번에는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8일 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하락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ARM을 인수하여 조금은 다룰 줄 알았으나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보통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그 뒤로 한동안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는 과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는 주가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위 자료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에 비해 현재 주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간혹 보다 보면 크게 떨어진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기업에 장기간 투자한다면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애플의 경우를 보면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년 뒤에 2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은 나중에 고려해 볼 문제이고요. 그러면 이제 주린이 가족분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저런 주식을 살 수 있을까입니다. 아크인베스트를 따라해야 되나? 워렌 버핏을 따라해야 되나? 아니면 엔비디아로 큰 돈을 번 손정희를 따라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따라 사는 방법도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준생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을 분석하는 것 그 이상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많이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자 저는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토론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좋은 기업을 가려내는 안목을 조금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아직 전기차 점유율도 낮고 심지어 자율주행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주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잠시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홀드하며 시드가 생기면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이 붙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2의 테슬라, 제2의 애플이라고 불려지는 회사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이미 제1의 무언가가 혁신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은행과 숏 전문 기업들이 많은 분석을 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나오면 계속 뉴스를 내게 됩니다. 이번에 니콜라도 힌덴버그 리서치에 검증받게 되었고 만약에 통과했다면 크게 성장해 나갈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힌덴버그가 분석하길 니콜라는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린 영상이라는 6장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니콜라가 하는 말이 자체 추진력으로 달린다고 말한 적이 없다 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니콜라가 사기를 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힌덴버그 리서치 회사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고 추후에 많은 투자회사들은 니콜라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1.4%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과연 투자하신 분들은 해당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기사에서 여기저기에서 제2의 테슬라다, 수소 자동차다 하다 보니 단순히 매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주린이 가족분들은 혹시라도 니콜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꼭 하셔야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예전부터 검증을 거쳐온 기업입니다. 그들이 제기하던 논리와 의혹들을 하나하나 깨부셔가며 지금 여기까지 온 기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커트러플 옵션입니다. 흔히 내마녀의 날로 불립니다. 이날은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주식 옵션, 주식 선물의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시장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워 마녀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는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배터리데이에서 화학적으로 혁신적인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전체적인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르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내역을 보면 0.4%가량 꽤 많은 비율을 조정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고점이라 판매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매수 타이밍은 잘 맞춰도 매도 타이밍은 그동안 잘 못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포트폴리오 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매도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사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수치만 보고 제가 어떻다 판단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배터리에 대한 분석 2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린 배터리셀 2개가 유출되었는데 익명의 제보자가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작성한 뉴스인데 예상보다 더 미친 것 같다라는 트윗을 하자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며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익명이 제보했다고 해서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론 형님은 보통 트윗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아까 전에 트윗으로 호응을 한 거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기대감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알고 보니 이러한 제조 공정의 혁신인 걸 보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 것만큼의 효과가 주가 상승에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제 보여드린 사진인데 기존 셀보다 더 큰 셀을 만들고 템리스 셀이기 때문에 제조 단계나 원가도 절감이 되는 방식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셀보다 크기가 커져서 모듈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팩으로 만들어지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리미팅 팩터님이 트윗을 남겼습니다. 예전부터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할 때 가로 40mm, 높이 70mm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님도 해당 사이즈의 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예상을 뛰어넘는 가로 54mm, 높이 98mm면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러한 사이즈 변화가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셀의 사이즈는 크게 변하는 원가 절감을 나타냅니다. 배터리 셀이 커지기 때문에 각 팩마다 들어가는 셀의 개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을 채워야 하는데 각각의 배터리 셀들이 10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10개를 넣어야 합니다. 만약 사이즈가 커져서 10이었던 배터리 셀들이 20이 된다면 100을 채우려면 5개만 넣어 한 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셀이 커지게 되면서 롤, 캔, 전극 등 기존에 하던 작업의 10분의 1 수준으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셀의 두께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화학적 조성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도 300Wh/kg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높이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전극의 위아래의 패키징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추정되는 사이즈인 지름 40mm, 높이 70mm만 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21mm, 70mm 셀에 비해 3.6배의 부피를 가지고 25%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정되는 셀은 지름 54mm, 높이 98mm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측보다 훨씬 더 좋은 셀을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배터리 데이가 오기 전까지는 중립으로 보긴 해야 하나 지금까지의 정황상은 그래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관련하여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50/kWh라고 하는데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왜 엄청난 수치냐면 현재 모델 Y에 들어간 배터리 가격이 $110라고 보고 아담 조나스의 말대로 $50 수준까지 값이 내려간다고 한다면 50% 이상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가격보다 전기차를 만드는 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연기관 소나타를 살 가격에 전기차 소나타를 살 수 있다면 혹은 더 저렴하다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건 스탠리는 이번 배터리 데이 때 건식 전극 기술과 인산철 양극재를 조합한 배터리 셀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도 주식 분할을 단행한 애플도 역시 모두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1년치의 상승률을 보면 애플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장기간 오래 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잠시 하락장에 흔들려 패닉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2의 테슬라 니콜라?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제2의 무언가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1의 무언가가 있고
후발 투자로 따라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막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의 검증을 이제 받는 단계이기도 하고 무언가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니콜라의 주식 지분의 약 1.4%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소 트럭차의 사기극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힌덴버그가 6장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는 니콜라 트럭이 자체 동력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 경사로 해서 굴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니콜라는 자체 동력으로 움직인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CEO 머리에서 나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말 한 적이 없지만 저런 말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아무도 니콜라에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린이 가족 여러분들도 테슬라 2의 주식을 투자할 때 제2의 무언가가 붙는 수식어 주식, 그리고 너도 나도 매수한다고 따라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업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배터리에 대한 분석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한 분이 분석한 배터리 셀의 크기 증가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반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이 아니라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값이 점점 저렴해질수록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거고, 언젠간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율주행도 완성되지 않은 단계인데 저는 잠시 하락한다고 해서 매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를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전기차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였고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사람들의 생활에 스며들었을 때 저는 그때 테슬라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